안녕하세요. 초보 분재인을 위한 안내자 예솔분재원 상머슴 이재룡입니다. 자, 제가 이 나무를 구입한 지가 좀 됩니다. 우리 집에 온 지가 한 달 정도 됐을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글이 없어요. 이렇게 나무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쁘게 생긴 감독님, 이렇게 외부에서 나무가 들어오면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이게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 다음에 못 본 것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 상처가 있는지 잘 들여다봐. 나무를 일단 그걸 검수 단계라고 그러죠. 일단 내가 산 나무가 맞는지, 요즘은 경매를 통해서 사는 나무도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건 뭐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흙, 용토. 용토가 제대로 썼는가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사벌이 어떻게 되는지. 철사가 어떻게 됐나 보고. 자, 유튜브가 되었든 또는 분재 매장에서 구입한 나무가 되었든 우리 집에 나와 앞으로 시간을 함께할 나무가 딱 들어오면은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딱 이렇게 제일 처음에 검수 단계를 거칩니다. 나무를 쫙 한번 보고 내가 과연 원하던 나무 스타일인지 어쩐지 나무를 딱 이렇게 한 바퀴를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삐뚤어졌네? 이렇게 바로 잡아요. 근데 여기만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뭔 가지를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삥 돌아가고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꼬리꼬리 이상하게 거기다 대고 이 나무 보니까 이렇게 돼갖고 여기는 또 왜 이래요? 여기는 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관이 없네?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수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나무를 살 때 이 육성 쌍간이 진짜 귀하거든요. 유튜브 경매 같은 데서는 종종 보이는 이유가 특이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귀해요. 그래서 딱 사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경매를, 나무 참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이게 아니오. 그러면 사람들 무엇부터 하느냐. 일단은 이건 철사가 감겨져 있잖아요. 근데 철사가 감겨 있는데 지금 파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파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무엇부터 하는 거니? 이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철사부터 막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짝짝짝짝짝 해갖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초보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분재에 조금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분들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 나무만 오면 주고, 이거 엉터리로 판 거 아니요? 딱 그 생각들을 하거든요. 나무가 죽으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얘도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얘가 죽을 때는 뭔가 우리한테 간절한 뭔가를 보내요. 뭐냐?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나 좀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당분간 좀 도와줘.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물만 좀 주면서 내가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얘는 그래요. 나무는 그래요.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도 있는 거니, 애기 사과나 느릅나무 같은 경우요, 제가 여기서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택배로 딱 보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장님, 우리 원장님 보내신 나무요,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멀쩡했는데? 혹시 농약 줬어요? 비료 줬어요? 뭐 했어요?
아니요, 물만 줬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 나무가 여기에서 크다가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게 되면요,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 달고 있는 이파리 개수가 무겁거나 어쩌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해가지고 요게 잎을 다 떨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 그때는 그런 내용까지는 몰랐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 놔두면 새잎 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새잎 납니다. 그 대신에 조건을 그때도 붙였죠. 그냥 물만 주세요. 그래요. 나무가 처음에 들어오면은 나는 여기다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막 거름도 주고 싶고, 철사도 갈고, 가지가 길면 막 자르고, 요 짓을 하고 싶어서 나무를 샀거든요. 근데,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도 3개월간은 그대로 물만 주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막 너무 무성해지면 어떡해요? 무성해지면은, 너무 그때는, 이게, 생각나거나. 그때는 얘들이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 환경에 적응해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환경에 적응이 끝난 거예요. 그때는 잘라주셔도 됩니다. 근데 최소한 가지고 와서 바로 막 철사 걸고 뭐도, 이거요. 철사는 풀어줘야 돼요. 바로. 이건 풀어주는 것은 최소한 나무한테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이건 철사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턱턱 끊어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나무는 지금 들어온 지가 한 달 정도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 정도 됐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고, 너 거기서 고생했겠구나. 우리가 예설표 액비 너 올 줄 알고 미리 왕창 사놨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때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왕창 먹고, 빨리빨리 생각에 회복해라. 아니요. 애기 빨리 키우려고 어른밥 먹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일단은 분토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갈이가 언제 됐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갈이가 지금, 원래는 봄철에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경매장에서는요, 아무 때나 분갈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쁘게 보여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아무 때나 분갈이를 합니다. 그래 놓고 내보내요. 그래 놓고 이렇게 거기다 대고 여기다 이끼까지 다 싸가지고 그럴듯하게 해놓으면은 이걸 도대체 언제 분갈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면은 분토 면밀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다. 이 나무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풀도 나고, 경매 때는 이게 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풀이 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분갈이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쓰지 말라고 하는 저울토를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지금 이파리, 예술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 이파리가 쭉쭉 자라가지고 요게 지금 쫙 펴졌잖아요. 얘는 영양실조에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다만 이게 분갈이가 완전히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나무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서 애정 때문에 해야죠. 사랑 때문에 해야죠. 나무를 새로 샀으니까. 그렇게 하는 대신에 거름은 분갈이가 됐다라는 거, 된 지가 오래됐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거름 조선은 안 됩니다. 거름 잘못 주면 백발백중 가는 거 아시죠? 제가 진짜 신경 많이 써가지고 분재 초보인을 위한 가이드 4편 찍었거든요. 한마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아 주셨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 했는데 그 유튜버가 그 걸음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내용을 면밀하게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걸음 성분의 절반 이상이 화학 걸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서 비료 폭탄을 이렇게 투하가 돼가지고 뿌리에서 비료 화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는 객관적 데이터, 즉 AI하고 뒤지게 권투해가면서 제가 그걸 찾아냈거든요.
여러분들의 AI한테 그 분재에다가 화학 걸음을 주면은 좋은 점, 나쁜 점 검색해 보면 제가 강의한 내용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제가 조금 더 경험을 보탰고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쓴 것이죠. 어쨌든 이 걸음을 너 왔으니까 왕창 나무 한마디로 그냥 골로 보내는 거예요. 나무가 이 환경에 적응할 기간은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 정도 줘야 되고, 분갈이가 이렇게 완벽하게 예전에 한 것, 바로 당장 한 것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그 석 달은 뭐예요? 3개월은? 3개월은요, 이 나무를, 이 순을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초보 분재인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막 철사를 감는다든가 그런 작업. 막 순을 자르고 가지를 밀어 넣고 막 난해한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제 잡목의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철사를 토막토막 끊어가지고 철사 끊는 작업은 해줘야 돼요. 더 놔두면 놔둘수록 더 파고드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파고들어가면은 나중에 고태미로 되돌아와요. 근데 잡목의 경우에는 바로 풀어줘야 되죠. 만약에 철사가 감아서 왔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 감독님 그 얘기 잘했는데, 철사가 감아진 지 얼마 안 됐는지 감은 지가 오래됐는지 그걸 명확히 봐야 돼요. 야, 한번 가까이 와서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씩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사 풀 시기가 지났어요. 근데 소나무는 이때쯤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은 지금 교정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이렇게 반드시 서야 되고, 얘도 지금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더라고, 이게. 이제 예.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기본은 참 좋은 나무인데 철사거리를 완전히 상품목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예. 전형적인 상품목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지금 당장은 괜찮네라는 시각적 즐거움을 주지만, 근데 이걸 장기간 배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다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나무 수영 교정을 해도 힘들거든요. 이제 이건 다 풀었다가 가을에 이제 다시 철사거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멀리서 봤을 때 괜찮네 그러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게 상품목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석 달을 지켜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자르고 어쩌고 하는 거. 그래서 나무가 적응할 기회를 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분토를 갖다가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세 번째, 제가 가진 상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상식으로, 소나무에 저흙도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 건들지 말래매요. 그래도 이건 해야 돼요? 이거 분갈이 해야죠. 아니 좀 기간을 주래매요. 적응할 시간을. 근데 제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그래요. 네. 근데 꼭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쳐다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또 분갈이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예솔식으로 해요, 그것도. 깨끗이 싹 털어가지고 분갈이 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사요나라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토를 갖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지만은, 물을 주니까 물이 안 빠져. 그래갖고 주면 다 넘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분에다가 송곳으로. 대나무 젓가락 같은 거. 십자 드라이버가 가장 좋아요. 십자 드라이버? 네. 십자 드라이버. 여행분이 일자 드라이버는 뿌리를 갖다가 상처를 주는데, 십자 드라이버는요, 그냥 구멍만 뚫려요. 끝에가 뾰족해 갖고 이게 날카로운 게 아니고 그냥 해가지고 피해 갑니다. 그래갖고 여기다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물 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벌써 우리나라 조금 이렇게 온도가 변화가 오니까 막 끓는 그 벌레들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에 이 나무가 성장했던 곳하고 일단 얘는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댁의 가풍과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리 들고 저리 들고 잘라내고 못하고 얘는요, 적응할 시간에다가 적응하는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나무의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요, 나 세상 살기 힘들어. 이렇게 사느니 나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꼴까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나무만 살면 죽지라고 하는 분들은 그 기간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어설프게 유튜브 제거 동영상 보고 이건 이러는데 저러는데 해가지고 저부터 완전히 이게 날라리 초보네 그러면서 분갈이 해주고. 그러면 죽어. 그다음 이게 물만 바뀌어도 나무가 좀 이렇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물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죠. 물이 바뀌는데 예솔처럼 또랑물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좋아해요. 그렇죠. 적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할 겁니다. 근데 이 또랑물 쓰던 나무를 갖다 느닷없이 수동에서 꼭지 직수해가지고 이렇게 딱 준다 그러면요, 얘가 적응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하나 해야 될 거. 이렇게 외부에서 나무가 들어오면은 또 뭘 해야 되느냐. 이 나무가 어떤 병의 중에 감염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나무들을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일단 소독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미치온, 살충제예요. 그 다음에 균제, 지금 현재 균은 안 보이거든요. 해서 하는데 톱신하고 다이세닌 사시고 섞어서 쓰시는 거, 우리 분재 농약 검색해 보면은 제 영상이 아마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응애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병해충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술에 그런 병 없었거든요. 제가 제초에 그름병이라고 소개했던 입떨림병. 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부감독님이 이 얘기를 하기를 청담동 소나무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그 병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0만 원짜리 소나무를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막 오니까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엽꽃병 같이 생긴 것이 봄에 2, 3월 달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번져가는데, 진짜. 그런 나무들 죽이면서, 제 또 연구 열심히 하면서, 농약사 사장님 괴롭히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방제한 농약을 찾아내고, 세상 알고 보니까 참 저한테는 쉬웠습니다. 근데, 모르면은, 아무리 저라도 모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제가 겪었던 실수라든가 이 실패담을 여러분들은 되풀이지 하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꿈꾸는 분재 세상입니다. 분재 토피아. 네. 자, 그래서 자, 4가지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잘라내는 거. 잘라내는 거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막 거름 주는 거. 세 번째, 철사 감는 거. 네 번째가 뭐가 하나 있었는데. 네 번째가 뭐였죠?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네. 소독해야 되는 거. 소독해야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4개 했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는 했었는데 우리 나이가 그러잖아요. 또 이제 나중에 생각나면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핵심은 뭔가요? 외부에서 나무가 들어오면은 여기다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지켜봐라. 나무가 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라. 아시죠? 오늘 강의 내용 핵심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재는 기다림은 미학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나무가 들어오면은 나도 이 나무를 알아가야 되고, 나무도 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나무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본인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던 환경에서 이사 갔는데 주인이 갑자기 잘라내고 막 철사 감고 막 잘크라고 걸음 막 퍼붓고 거기다 대고 이제 한술 걷어서 분갈이까지 다 해버리고 살겠습니까 그거? 근데요, 초보인들만이 겪는 실수가 아닙니다. 초보들은 누구나 다 겪어요. 겪는데 초보인들만 겪는 실수는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분재 초보를 위한 가이드 5번째, 새 나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상 초보 분재인을 위한 안내자 예술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